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남편이랑 다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얼굴만 보면 남편이 한 말이 불쑥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편이 무심코 던진 말투 하나에 몇 년 전의 상처가 순간 떠올라서 기분이 팍 상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뭘까요? 우리는 그 상처를 몇 년째 붙들고 있는데 정작 남편은 그 일을 기억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그렇게 아픈 상처가 상대방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간 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도무지 아물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체 왜 이 상처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오늘 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동안 상처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남편에게 참 많이도 이야기를 해보셨을 겁니다. 그때 너가 나한테 이랬어. 그게 나한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너 알고 있어? 이런 형태로 말이죠. 남편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진심으로 사과해주길 바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줘야 우리의 상처가 가벼워질 거라는 그런 환상 같은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남편은 오히려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그게 언제적 얘기야. 이런 태도로 말이죠. 심하면 이렇게까지 말했을 거예요. 너는 너무 뒤끝이 길다.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라고까지 말하면서 말이죠. 정말로 억울하실 겁니다. 아니, 상처를 준 건 넌데 왜 나 혼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최소한 2번 이상 이런 상황을 겪어봤다면 우리가 이제는 빨리 인정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남편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려고 나서지도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애초에 그럴 마음도 그럴 능력도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들이 절대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단 이미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그 의지가 남편에게 없다면 그걸 억지로 남편에게 끄집어낼 수 없다는 걸 빨리 인정하는 게 우리 스스로에게 훨씬 더 나은 방향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아주 운이 좋다면 남편이 진심으로 노력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아닌 경우보다는 우리의 상처를 덜어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남편이 그렇게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우리의 상처가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를 쥐고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정규과정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남편에게 사과를 꼭 받고 싶어요 했던 분들이 실제로 남편에게 사과를 받은 이후에도 그래도 제 마음이 안 풀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오늘부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내 상처가 남는 건 남편에게 달린 게 아니라 전적으로 나한테 달려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마음 먹는 것부터가 우리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걸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나는 이 상처를 스스로 계속 붙들고 있었을까? 이걸 말이죠. 사실 이건 심리학에서 이미 밝혀놓은 게 많이 있어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은 조금 어려운데 내용은 간단해요. 사람 마음은 끝난 일보다 끝나지 않은 일을 훨씬 더 오래 붙들고 있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드라마 한 번쯤 본 적 있으시죠? 한창 재밌게 보던 드라마가 하필 제일 결정적인 순간에 딱 끝나잖아요. 이렇게 결론이 안 지어진 채 끝나면 일주일 내내 그 드라마가 어떻게 펼쳐질지 계속 뜨문뜨문 생각이 납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마지막 화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드라마가 종영되고 나면 사실 그 드라마 내용도 잘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죠. 우리의 상처도 이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편이 우리에게 줬던 그 상처가 우리 안에서 아직 끝맺음이 안 된 채로 남아있는 겁니다. 마치 결말이 안 난 드라마처럼 미완성된 이야기처럼 우리 마음 한구석에 계속 걸려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안 끝났으니까요. 보통 세월이 약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상처가 무뎌지는 건 사실이죠. 그날 당장은 숨도 못 쉴 만큼 아팠던 일도 몇 달 지나고 나면 그때만큼 생생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자이가르닉 효과에 의해서 끝맺음이 제대로 안 된 일은 계속 마음에 걸려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상처의 매듭이 잘 안 지어져 있으면 그 이야기는 안 끝난 채로 남아서 우리 마음에 계속 있는 거예요. 무뎌지긴 해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는 거죠. 어느 날 남편 말투 하나에 잊고 있던 감정이 갑자기 확 소환되는 게 바로 그런 증거입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심리학 연구들에 따르면 매듭이 안 지어진 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오래 끌면 어떤 분들에겐 오히려 그 장면을 곱씹는 습관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요.
상처가 아무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계속 되새기는 그 습관이 몸에 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기만 하면 20년, 30년이 지나도 그 이야기는 우리 안에서 안 끝난 채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상처를 무조건 시간에 맡기는 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상처를 계속 붙들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배꼽 효과라는 건데요. 자, 지금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절대로 흰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북극에 사는 북극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절대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흰곰을 정말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나요? 아니었을 겁니다. 떠올리지 말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흰곰의 이미지를 우리도 모르게 떠올리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대하는 방식이 이런 패턴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만 생각하자, 잊어버리자, 나만 손해지 하고 필사적으로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누르는 행동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그 기억에다 대고 이건 절대 잊지 마,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해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잊혀질 리가 없죠. 오히려 더 우리의 상처가 강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잊으려고 했으면 언젠가 잊혀지겠지 라는 믿음은 빨리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믿음이었을 수 있는 거예요. 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노력 자체가 오히려 상처를 우리가 꽉 붙잡게 되는 요인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상처를 붙들고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자해가르니 효과, 매듭이 안 지어져서 끝나지 않는 이야기로 남아있어서 였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질 수도 있다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유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걸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 전에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일상생활이 힘든 정도라고 한다면 혼자 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러니 정말 힘드신 분들은 저와의 어떤 정규 과정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상처를 스스로 좀 다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누구나 시도해볼 수 있는, 하지만 효과는 굉장히 강력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먼저 판단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이 상처를 이제 놓아줘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 놓으면 안 되는 건지를 먼저 가려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상처라는 건 원래 우리에게 나쁘기만 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처는 사실 우리의 마음의 경보장치 같은 거거든요. 다음엔 너 꼭 이렇게 다치지 마, 이렇게 알려주는 일종의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처가 자꾸 떠오르는 게 우리를 무작정 괴롭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위험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계속 신호를 울리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 상처가 이미 끝난 완벽한 과거의 일이라면 오늘 알려드릴 방법으로 흘려보내고 자유로워지는 걸 연습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상처를 지금도 계속 반복해서 겪고 있다면, 현재 진행형이라면 이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남편이 우리를 무시하는 말을 툭툭 던지고 있는 게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우리에게 상처가 된다면 이 상처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무시할 거야. 너 정신 차려야 돼 라고 말이죠. 이럴 땐 그 상처를 흘려보내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남편이 우리를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먼저 정하고 남편이 우리를 점점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남편의 외도예요. 남편이 예전에 외도를 해서 그게 너무 큰 상처로 남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지금 잘해주고 외도의 징후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상처를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될 타이밍인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즘 들어 남편의 행동이 확실하진 않지만 그때 외도했을 때랑 어딘가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그 옛날 상처가 자꾸 떠오른다면 그건 우리 마음이 우리에게 너 똑바로 정신 차려 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예전에 받았던 상처부터 무작정 치유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 솔직히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것보다 먼저 남편이 지금 외도를 다시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부터 명확하게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고 모든 게 정리된 다음에 상처를 다뤄도 늦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이렇게 지금은 반복되지 않는 이미 지나간 상처를 다루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스스로한테 먼저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아픈 상처는 이미 끝난 상처인가? 아니면 지금도 울리고 있는 경고 같은 신호인가? 라고 말이죠. 이 질문에 답을 하셨다면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을 먼저 챙기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가 되는 순간들을 떠올리면 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기도 하고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슬프고 몸이 축 처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순간에 뭘 했을까요?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떠올라지는 생각들
생각들과 계속 씨름을 해왔을 겁니다. 왜 또 생각나지? 이제 그만 생각해야 되는데. 아 진짜 너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생각을 붙잡고 싸워왔을 겁니다. 이 순간 아까 말씀드린 백고몇과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누를수록 상처는 더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생각이랑 싸우면 싸울수록 더 깊이 빠져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생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 몸부터 챙기는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몸에 주의를 기울이는 활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심호흡을 해도 되고요. 천천히 걸으면서 발바닥의 느낌에 집중해 봐도 되는 거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처가 되는 순간들이 다시 떠오르고 감정적으로 너무 괴롭다면 절대로 생각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몸의 느낌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해야 돼요. 분명 각자에게 맞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죠. 그리고 안정이 되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지금 그 일은 지나갔고 난 지금 여기 안전하게 있다 라고 말이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의 상처는 과거에 있는데 우리의 몸은 마치 지금 그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계속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자연스럽게 안정을 찾도록 하게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몸한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아. 여기는 안전해 라고 말이죠. 신기하게도 몸이 진정이 되면 우리가 통제하기 힘들었던 생각들도 자연스럽게 약해지게 됩니다. 물론 이걸 처음 시작하는 것 자체가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며칠만 계속 꾸준하게 해보셔도 그 장면이 떠올랐을 때 예전처럼 푹 휩쓸리지 않고 또 이 감정이 찾아왔네? 하고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몸이 안정을 찾았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상처를 적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방법이 급할 때 넘기는 응급처치라면 이건 좀 더 근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못 놓게 되는 이유가 아직 끝맺음이 안 돼서 미완성으로 남아서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 끝맺음을 그동안은 우리가 타인에게 맡기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그때 미안했어 라고 해주기만을 몇 년째 몇십 년째 기다려왔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끝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걸 우리가 직접 끝내보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디든 좋으니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를 한번 쭉 적어보시는 거예요. 노트에 손으로 쓰셔도 되고 휴대폰 메모장에 쓰셔도 되고 적을 때가 마땅치 않으시면 카카오톡에 나에게 보내기 이런 걸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이 이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을 적는 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들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이 어떤 건지 글이나 말로 딱 이름을 붙여주기만 해도 뇌에서 울리는 그 경보음이 잦아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차분히 이해하려는 그런 뇌의 스위치가 켜진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적어보는 건 그냥 기분 풀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뇌를 우리 스스로 상처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모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상처가 머릿속에만 있을 때는 마치 형태가 없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어딘가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이유 없이 서러운데 그게 정확히 뭔지 우리도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감정은 분명히 있는데 그 정체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막연하게 크고 더 무섭게 느껴지기만 하는 거죠. 우리가 마치 깜깜한 방에 있으면 도대체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막연하게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딱 글로 적어내는 순간 아 그때 내가 이렇게 아팠던 거구나 하고 감정의 정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그 어두웠던 방에 그 깜깜했던 방에 이제 불을 딱 켜는 것과 비슷해요. 불을 켜고 보니까 그렇게 무섭던 게 알고 보면 별게 아니었구나 싶을 수도 있고 아 저것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졌었구나 하고 정체를 확인하면 우리가 안심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실체가 눈에 보이고 나면 그 상처가 예전처럼 우리를 통째로 집어삼키지 못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글쓰기가 모든 분께 항상 가볍게만 느껴지는 건 아닐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혹은 어떤 주제는 너무 깊은 상처를 건드리게 되고 글을 쓰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주체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그런 감정이 이제야 밖으로 나올 길을 찾은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눈물이 나면 나는 대로, 화가 나면 나는 대로 그냥 그 감정이 흐르도록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감정이 너무 걷잡을 수 없다면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시 몸을 좀 챙기면서 충분히 몸의 안정을 찾기를 기다려주는 거죠. 모든 상처를 오늘 하루 만에 끝내야 되는 건 아니니 나머지는 다음에 천천히 이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걸 한번 적는다고 딱 우리의
우리의 상처가 결론이 나는 마법 같은 건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한번 적고 며칠 뒤에 또 떠오르면 적어보고 이렇게 몇 번이고 다시 적으면서 우리 스스로 이제 정리가 좀 됐다 싶을 때까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의 끝을 남한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매듭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은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왜 그렇게 오래도록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그 상처를 못 놓았던 건 우리가 미련해서도 속이 좁아서도 아니었어요. 이유는 딱 두 가지였죠. 하나는 그 이야기가 아직 끝맺음이 안 돼서 미완성으로 남아있었던 거였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잊으려고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배꼽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도 두 가지였죠. 먼저 그 상처가 확 돌아오는 순간엔 생각과 싸우지 말고 몸부터 챙기면서 넘어가는 것,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남편이 지어주기만 기다렸던 그 끝맺음을 이제 우리 손으로 직접 적어 내려가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는 스스로 잠깐 휴식을 줄 여유도 있고 우리 마음을 글로 한번 적어올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여유가 바로 지금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 미루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하면 그 나중은 잘 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시작이 절반인 거니 지금 당장 한 줄이라도 이 영상 댓글에 상처받았던 감정과 그 생각들을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때 이런 게 서운했다. 이 한 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게 남편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이야기의 끝맺음을 시작하는 첫 문장이 될 거니까요. 우리는 그 순간 우리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첫 걸음을 떼게 될 것입니다.